자, 도트 프로덕트를 벡터의 그 기하학적 표시와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 두 관점에서 다 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연습해 봐야겠죠. 예, 스칼라 곱. 그러면은 A 도트 B는 X 성분끼리 2 곱하기 마이너스 1, Y 성분끼리 3 곱하기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니까 4. 참 쉽죠잉. 자, 그 다음 두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와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 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둘 사이각의 코사인 취한 거. 그럼 빌드업을 안 했네. 자, 그러니까 벡터 A의 크기를 루트 X정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러면 이제 루트 4 더하기 9는 13. 벡터 B의 크기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러면은 1 더하기 4, 루트 5. 자, 그럼 이걸 대입을 해주면은, A 루트 B는 4라고 그랬고, A는 루트 13, B는 루트 5. 그러면 이제, 세타는 코사인의 역함수, 루트 13 곱하기 루트 5 분의 4. 자, 그러면 이제 각도가 뭐 코사인은 0도에서 180도까지 다 양수니까 역시 이제 그 역함수 구할 때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 60.3도가 얻어집니다. 예,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저기 그 퍼져 있는 거 모았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도트 프로덕트는 2를 구할 때 쓰게 돼요. 그래서 1은 이제 흰 벡터와 변이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는데, 자, 그럼 x승끼리 곱하면은 5.0 곱하기 2.0, 5, 20. 그 다음에 y성분끼리 곱하면은 2.0 곱하기 3.0, 2, 3은 6. 그래서 16줄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시키지 않았지만 시키지 않은 거 하는 게 이제 빠박쌤 특기죠. 자, 이때 두 벡터 사이각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빌드업을 제대로 해서, 자, 힘을 구해보면은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약 5.4N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변이의 크기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하면은 역시 계산기 두드려 보면은 약 3.6m. 그러면은 1이라는 게 힘의 크기 곱하기 변이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 각의 코사인 취한 거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W가 16, F가 5.4, 그 다음에 델타 R이 3.6, 코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는 코사인의 역함수 16 나누기 5.4 곱하기 3.6. 그래서 34.6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차례 해봐서 아시겠지만 스칼라 곱을 이용을 하면은 두 벡터
사이각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벡터를 곱한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도트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지?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 자, 이번에는 두 벡터를 곱했는데 그 결과가 벡터가 되는 거. 이것도 이제 딴 데 있는 건데 갖고 왔어요. 벡터끼리 다 모아봤죠. 그래서 결과가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걸 벡터고, 벡터의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저는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부터 또 시작해야죠. 그래서 벡터 A가 있고 벡터 B가 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벡터가 되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죠. 그래서 일단 방향부터 말하면 두 벡터의 수직한 방향. 근데 사실 두 벡터의 수직한 방향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 또는 왼손 법칙으로 하는데, 오른손 법칙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손으로 벡터 A에서 벡터 B 방향으로 감아줘요. 그랬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왼손일 때는 요런, 어디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플레밍의 뭐 왼손 법칙에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가운데 손가락이 벡터 A, 검지 손가락이 벡터 B, 그럼 왼손 엄지 손가락이 그 A 크로스 B. 그래서 오른손 법칙 또는 왼손 법칙으로 해서 이렇게 그 둘 중에 하나를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 크로스 B가 아니라 B 크로스 A면은 반대 방향이 돼버려요. 얘가 이게 B 크로스 A예요. 반대 방향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분 법칙은 성립해요. 그 다음 자기 자신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그럼 둘 사이각이 0도니까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행하면 0이 돼요. 수직하면은 사인 90도는 1이니까 A 크로스 B 벡터의 크기는 AB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는 수직할 때가 0이다. 도트 프로덕트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평행할 때가 0이다. 얘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제 미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크로스 프로덕트도 어쨌든 곱한 거니까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규칙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다만 주의할 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이게 벡터급의 성질이고요. 지금까지 벡터의 기하학적 표시. 자, 그럼 벡터의 해석학적 표시로 넘어가면 우선 이제 i에 크로스 i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같은 벡터니까 둘 사이각이 0도죠. 사인 0도는 0. 그래서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하고 반대로 크로스 프로덕트에서는 도트 프로덕트는 같은 단위 벡터끼리 도트 프로덕트 하면은 1이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곱하면 0이 돼요. 그래서 I 크로스 I에 J 크로스 J에 K 크로스 K에서는 0이다. 자, 그럼 I 크로스 JS는 그러면 뭐 오른손으로
i에서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j에서는 y축 방향의 단위 벡터. 오른손으로 x축에서 y축 방향이 감아지면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z축 방향을 가리키죠. 그래서 z축 방향 단위 벡터 k에 셔도죠. 뭐 왼손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왼손으로도 이제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x축 방향 단위 i에, 검지손가락이 y축 방향 j에, 그럼 왼손 엄지손가락은 z축 방향 k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i에 j에 타면은 k잇이 나오고, j에 k에 타면은 i잇이 나오고, k에 크로스 i에 타면 j잇이 나와요. 이걸 이제 얘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사이클릭 오더라고 합니다. 만일 여기서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보호가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보호.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사실들을 이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벡터 A, x성분이 ax, y성분이 ay, z성분이 az. 그다음 벡터 B, x성분 bx, y성분 by, z성분 bz. 자,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나왔는데, 자, 3차원 벡터니까 이게 벡터 A, 벡터 B. 그러면 3차원 벡터니까 3, 3은 9, 배분 법칙 이용하면은 9쌍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3쌍이 0이 돼요. 3쌍이 0이 되고, 나머지 6쌍만. 그래서 여기서 i햇이 나오는 게 j의 크로스 k햇 또는 k의 크로스 j햇. 얘는 이제 마이너스 보호가 동반되고,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 요령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J에서 해당되는 거, K에서 해당되는 거, 이게 이렇게 얻어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암기하는 요령은 사이클릭 오더를 이용해서 암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i햇 쓰고서 ab-ab, 다음 j햇 쓰고서 ab-ab, k햇 쓰고 또 ab-ab 하고, 여기다 이제 사이클릭 오더. 그러니까 아까는 i에 j에 k에서 썼는데, x에서 y, y에서 z, 다시 x,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i에 쓰면은 x 아니에요. 그러니까 x, y, z, j에 쓰면은 y죠. 그러니까 y, z, x, k에 쓰면 z죠. 그래서 z, x, y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거꾸로 써줘요. 그래서 YZ 거꾸로 써서 ZY, ZX 거꾸로 해서 XZ, XY 거꾸로 해서 YX. 이게 암기 요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행렬식으로 쓰는 거를 좋아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3 곱하기 3짜리 행렬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근데 이거를 마냥 하기에는 좀, 일단 학생들이 3 곱하기 3 행렬식을 잘 모르고, 심지어는 2 곱하기 2짜리 행렬식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한 요 암기 요령 요걸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데, 네, 그래도 뭐 3 곱하기 3짜리 행렬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여는 드려야겠어요. 어, 3 곱하기 3짜리 행렬식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첫 번째 행이 이제 단위 벡터 i의 j k에, 두 번째 행이 벡터 a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세 번째 행이 벡터 b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i에서 선택을 하고 i햇이 있는 행과 열을 지워요. 그래서 i햇이 앞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네가 남죠. 얘네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짜리 행렬식으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JS 쓰고 JS이 있는 행과 열을 지워요. 자, 다음 KS 쓰고 KS이 있는 행과 열을 지우고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3 곱하기 3 아니 뭐 꼭 3 곱하기 3이 아니더라도 n 곱하기 n 행렬식에서 이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교대로 이렇게 부호가 바뀌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꼭 3 곱하기 3이 아니더라도. 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 부호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되고 얘는 플러스 부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위의 식이 얻어지죠. 그러니까 위의 식이 아직 얻어진다고 아직 말할 수 없네. 2 곱하기 2 행렬식 계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2 행렬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각선끼리 서로 빼서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AD-BC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I hat AY BZ 마이너스 AZ 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hat AX BZ 마이너스 AZ BX 그 다음에 K hat 대각선끼리 곱해서 AX BY 마이너스 AY BX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너스 부호가 이 가로 안에 들어가면 가로 안에 순서가 바뀌겠죠? 그러면은 얘가 나오죠. AZBX 마이너스 AXBZ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잘 모르고 3 곱하기 3짜리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그 코팩터 익스펜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수학 과목 중에 선형대 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행렬식으로 3 곱하기 3짜리 행렬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하는 거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자, 다음 봅시다. 예제죠? 예,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래요. 예. 그 예죠. 자, 그러면은 I 크로스 I에 J 크로스 J에서는 0이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 2는 4, I에 크로스 J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J 크로스 I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자, 그러면은 얘는 4K이고 얘는 마이너스 K니까 3K에 그래서 7K이 돼요. 얘가.
B 크로스 A로 하면은 역시 뭐 I 크로스 I 햇, J 크로스 J에선 0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I 크로스 J에 2는 4 J 크로스 I 햇. 그러면 얘는 K햇이고 얘는 마이너스 K햇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7K햇. 예. 따라서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하고 서로 방향이 반대다. 예.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죠. 또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예, 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로를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제 돌림임, 즉 토크, 그런 걸 계산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R 크로스 F, R이 4점 빵빵 I에 플러스 5점 빵빵 J에, F가 2점 빵빵 I에 플러스 3점 빵빵 J에, 그러면 I 크로스 I에선 하고 J 크로스 J에선 0, 그러면 4, 3, 12 I 크로스 J에 5, 10 J 크로스 I에, 그럼 얘는 그냥 K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K에. 그래서 2점 빵빵 K의 단위는 뉴턴미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전혀, 아니 근데 아까 앞에 자료에는 있었어요. 앞에 자료 여기서 이제 요 넓이가 하필이면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의 그 벡터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하필이면 벡터 곱을 이용을 하면은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사 변형의 면적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까 앞서 스칼라 곱이 두 벡터의 사이각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네, 그거에 대비된다고 볼 수 있죠. 진짜 마지막, 벡터를 3번 곱해 봅시다. 그것을 이제 벡터의 삼중적이라고 합니다. 3번 곱하는데 이렇게 곱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예요. 벡터하고 스칼라를 곱하는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게 이제 안에가 크로스 프로덕트고 밖에가 도트 프로덕트인 거. 근데 얘는 이때 크로스 프로덕트와 도트 프로덕트를 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우,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왜 가능하냐면 벡터 B하고 C, 그러면 이제 B 크로스 C가 벡터 B하고 벡터 C가 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평행사 변형의 면적과 같다 그랬죠. 여기다가 벡터 A를 이제 벡터 A가 이렇게 있다고 도트 프로덕트 해줘요. 그러면은 A 도트 B 크로스 C는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그 B 크로스 C, 그 저 평행사 변형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럼 세타는 뭐냐면은 요 요각이에요.
자, 따라서 A 코사인 세타는 이 높이가 돼요. A 코사인 세타. 얘가 높이가 돼요. 그러면은 B 크로스 C는 요 넓이 S라고 하면, 그럼 B 크로스 C는 넓이 S가 되고, A 코사인 세타는 높이 H가 되니까, 그럼 조금 그리기 어려운데, 요런 식으로 생긴, 진짜 그리기 어렵네.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의 부피가 됩니다. 저거를 이제, 저런 도형을, 평행 육면체라고 불러요. 평행 육면체. 만일에 세타가, 그리고 이제 벡터 B하고 C 사이의 각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벡터 A, B, C 세 개가 다 수직하면 그때는 이제 평행 육면체가 직육면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이제 B하고 C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나중에 그 A를 도트 프로덕트 했는데, 시작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C하고 A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거기다가 A를 도트 프로덕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 한 다음에 C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바꿔 썼어요. 그래서 요 수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가 서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왜냐면 이것은 그 벡터 A, B, C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자, 또 다른 그 벡터 세 개를 곱하는 가능성으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벡터 B고 벡터 C고, 그러면 이게 B 크로스 C죠. 벡터 B에도 수직하고 벡터 C에도 수직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벡터 B하고 벡터 C가 만드는 이 평면에 수직해요. 근데 여기 이제 벡터 A가 들어가서 또 크로스 프로덕트 하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수직했는데 그 벡터에 또 수직해.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 요 벡터는 벡터 B와 벡터 C로 이루어져 있는 그 평면 위에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 평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 계산은 뭐 만만치가 않아요.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저 결과가 나오는데, 저 결과를 유도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오버하고, 유도하진 않겠고, 저거를 이제 일명 백캠 룰이라고 해요. 백캠 룰. 백캠 룰이라고 합니다. 그쵸? 딱 맞죠? BAC, CAB, 백캡. 뭐 중간에 마이너스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유도까지는 못하고, 아무튼, 요 벡터가,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수직했는데 또 수직하다.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벡터가 요 평면에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백햄룰이 유도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실마리만 제공하는 정도로 끝을 낼게요.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퍼져 있는 벡터에 관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총 집대성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학물리학 확장판 3장 벡터 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